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쇠고기 요리, 갈비찜. 뭐 생각했어? 베프 부르기뇽? 오케이, 갈비찜보다 한 수 아래에 베프 부르기뇽 오늘 영상에서 만들어 봅시다. 먼저 베프 부르기뇽이 뭐냐면 말뜻은 부르고뉴의 소고기라는 뜻이야. 이 요리는 소고기를 향채 그리고 갸니쭈 무구이뇽이라는 거랑 같이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살살 끓여내는 요리야. 갸니쭈 무구이뇽은 뭐냐면 양송이, 그다음에 염지 삼겹살, 라거동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양파, 작은 양파 보통을 말해. 오랜 시간 살살 삶은 요리이기 때문에 그 고기의 부들부들한 느낌이랑 그다음에 와인의 맛을 즐기는 그런 요리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직원 식사로도 꽤 자주 먹어. 자, 시작해볼까요? 자, 고기는 찜용 고기를 쓰면 되는데 부채살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방을 제거할 거고, 그 다음에 근막은 이런 게 이제 근막인데 근막은 그냥 둘 거야. 찜용 고기라는 게 뭘까 하면은 쉽게 말해서 질긴 고기야. 그래서 보통 소가 많이 쓰고 한 번 쓸 때 세게 쓰는 근육 있잖아. 그래서 다리,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엉덩이, 볼, 이렇게 먹으니까 볼, 그런 데를 이제 오랜 시간 우리면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런 이제 싸고 질긴 부위를 맛있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부위로 바꿔주는 게 이런 요리의 포인트인 거야. 이 질긴 부위가 어떻게 부드러워질까 궁금할 수 있는데, 질긴 부위는 왜 질긴지 먼저 말하자면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 콜라겐이 이제 근막을 이루고 있거든. 근육이 가닥가닥이잖아. 작게 보면 그 가닥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소가 세게 쓰고 많이 쓰는 곳들은 근육을 잡아주고 있는 이 근막이 되게 질기고 또 양도 많아. 이제 걔네들 때문에 질기는 거지. 이제 구이로 쓰는 곳들은 그 콜라겐이 양도 많이 없고 있더라도 그렇게 질기지가 않아. 왜냐면 그렇게 막 세게 쓰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는 걸까? 왜 부드러워지는 걸까? 걔네가 이 콜라겐이 70도 이상의 열을 오랫동안 가해주면 얘가 점점 풀려서 젤라틴으로 변해.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풀리면서 그 부들부들한 그 찜고기 특유의 식감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게 근막이에요. 이런 게 약간 은빛, 하얀색 투명한 비닐봉지 같은 느낌의 이런 게 지방이고, 이제 요거를 큼직큼직하게 썹니다. 큼직큼직하게 막 4, 5cm. 너무 크면 나중에 또 자르면 되거든. 사골은 뭐 보너스지 뭐. 요 하나 가지고 뭐. 자, 야채 일단 향채, 당근, 양파, 그리고 샐러리, 마늘은 뭐 미리 해놨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양파는 뭐 다 주사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cm 정도 크기. 역시 요것만 남았죠. 당근 똑같이. 당근은 주사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일단 이렇게 편으로, 그리고 여기서 먹배기로 샐러리가 난 맛있는가, 국물 맛내는 용으로 맛있는가 잘 모르겠어. 샐러리가 이제 저 샐러리약이라고 해. 샐러리 뿌리는 되게 맛있는데 1차 재료 준비 끝났어요. 이제 마리네이드를 하는 레시피들도 보면 있어. 나는 큰 차이 모르겠어. 근데 이제 하고 싶으면은 얘네랑 그리고 나중에 얘네로 부케리아를 만들 거거든. 이렇게 세 가지를 와인 안에 담가 놓으면 되는 거야. 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나는 마리네이드 안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1차 볶기에 들어갑니다. 자, 고온의 팬에다가 먼저 고기를 색깔을 잘 내줄 거야. 최대한 많은 면에. 아마 나는 고기가 좀 많을 것 같아, 팬의 크기에 비해서. 그럴 때는 이거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그래야지 색깔 잘 낼 수 있어요.
색깔 너무 잘 내려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색깔 너무 내다가 수분 다 뺏기면 그게 또 맛이 없겠죠. 색깔은 그냥 우리 찜에 구운 고기의 맛을 더해주는 정도. 이 색깔 내는 게 이 요리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자, 이제 고기를 볶고 남은 이 팬에다가 이걸 씻지 말고 여기다가 먼저 야채를 볶을 거야. 방금 내가 물로 디글레이징을 조금 했는데 약간 탈 것 같아서 온도를 낮추기 위한 용도였고, 여기다가 지금 디글레이징을 한 번 더 할 거야.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식초로 하면은 나중에 좀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게 좋더라고. 우리 맨날 직원 식사 해주는 직장 동료가 알려준 꿀팁이야. 기분 좋은 산뜻함을 더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고기를 다 넣어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고기가 한 1kg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 양에 크게 한 숟갈 넣으면 될 것 같아. 한 숟갈 반. 잠깐 동안 볶으면서 밀가루를 여기 안에 있는 덩어리들 사이사이에 골고루 묻혀주는 거야. 밀가루 양은 원하는 대로인데 사실 좀 꾸덕한 거 좋아하면 더 많이 넣어도 돼. 근데 결국 뭐 이것도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졸이는 정도를 조절하면 되거든 결국.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찌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 대충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디글레이징 좀 해가지고 와인 한 반병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맛있는 부분이야 이게. 이게 긁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아까 그 고기 표면에 있던 그런 게 이제 후라이팬에도 묻어있는 거거든. 이걸 안 넣으면 굉장히 아쉽겠죠. 자, 이제 와인을 한 3분의 2 정도 높이까지 와인으로 채워주고, 이거 한 반병 정도 썼지. 나머지는 물이랑 육수로 채워줄게요. 조금만 더 채워. 이 건더기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3시간 동안 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갑시다. 일단 끓는 점까지 올리기 위해서 강불에 올려놨어. 그게 끓어오르는 동안 우리는 재빨리 부케 가른을 만들어서 저기에 넣어줄 거야. 그리고 아까 밀가루 넣는 단계에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해. 이게 식초랑 다르게 잡기 어려운 신맛이 너무 많이 나서 결과물에 토마토 페이스트가 넣을 때는 항상 이 설탕으로 결국 마지막에 그 신맛을 잡았는데 토마토 페이스트 안 넣으니까 그냥 그대로 맛있더라고. 자, 다시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너무 기니까 뽀개가지고 잘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건지기가 편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체에 걸릴 육수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체에 다 걸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하는 베프 부른 기념 같은 경우는 체에 거르는 과정 없이 바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게 좋아. 부케 가르니는 채워진 다발 이런 뜻이라서 정해진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방금 설명했듯이 중간에 건져내야 되는 작은 재료들을 여기 안에 넣어주는 거야. 한국에선 다시백 쓰잖아. 다시백 있으면 이거 진짜 필요 없어. 진짜 괜히 막 이상한 컨셉 하고 싶을 때면 돼. 진짜 할 필요 없어요. 다시백 있으면. 됐어. 오케이, 됐어. 이것도 이제 넣어준 상태로
이제 3시간 기다리면 됩니다. 뚜껑은 열어놓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도 관리인데 70에서 75도 정도가 돼야지 아까 말한 근막이 부드럽게 풀린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 고기가 익으면서 수분이 빠지는 온도는 그거보다 낮아. 아쉽게도 60도 정도에서부터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서 거기 안에 있던 물이 막 빠져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인 거지. 근데 그나마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 수분이 덜 빠져. 그래서 딱 콜라겐만 풀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보글보글 아주 살살 끓는 상태가 70도, 75도 정도가 되거든.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을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어차피 졸여야 돼 나중에. 일단 따로 졸이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양파 먼저 준비할게요. 뿌리를 최소한만으로 잘라가지고 이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얘를 이제 절반으로 자를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버섯 더 간단해. 쐐기 모양. 이렇게 큰 애들은 6분의 1이나 8분의 1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분의 1 하는 게 좋겠다 얘들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끝. 준비 끝. 구워볼까요? 뭐 볶는 거 별거 없어. 그냥 볶으면 돼. 강불. 자, 예열됐으면 돼지고기 인. 좀 달라붙어도 돼. 어차피 데빌라스 하더라도. 뭐 딱히 기준도 없어. 그냥 적당히 볶으면 돼요. 탈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데글라스를 해버리면 되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찜탕 요리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 딱히 실패라고 할 게 없잖아. 태우지 않는 이상. 그러면서 또 엄청 맛있고. 그치? 양파. 얘는 뚜껑 좀 닫아놔야겠어. 잘 안 익을 것 같아. 바닥만 닿아있으면. 뚜껑 닫고. 냄새 좋아. 이렇게 해서 일부러 물을 좀 많이 넣었어. 물을 너무 없는 것 같아서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내려가서 끓는 게 멈췄거든. 그래서 끓을 때까지만 뚜껑 덮었다가 끓으면 다시 뚜껑 뺄게요. 이렇게. 자, 이제 또 끓으면 뚜껑 뺄 거고, 또 똑같이 살살 끓는 상태로 1시간 더 끓일게요. 그래서 견이씨까지 넣고 또 한 1시간이 지났어. 보면은 이제 농도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고기도 보면은 이렇게 칼이나 그런 포크 이런 걸 찔렀을 때 좀 잘못하면 부서질 것 같아. 지금 부서졌다 살짝. 그리고 많이 해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저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건드릴 때 숟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있어. 그걸로도 알 수 있어. 처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이게 이렇게 툭툭 쳐질 때 엄청 딱딱해. 무슨 고무공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부드러움이 느껴져. 사실 지금은 약간 좀 진한 국물 느낌이고,
이걸 좀 더 소스처럼 더 진하게도 갈 수 있어. 텍스처에 비해서 꽤 육중한 느낌이 나거든, 이 국물에서. 그래서 더 졸이면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졸이진 않을게. 대신 졸이면은 좀 더 예쁘게 플레이팅 할 수 있어. 아무래도 이렇게 국물이 흐르면은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졸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뭐 국자나 구멍 뚫린 국자 제일 좋지. 그런 걸로 대충 걸러.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국물을 이제 강불로 졸이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 졸여가지고 다시 합치는 거야. 지금 간도 맞아서 간도 따로 안 할 거고. 이제 또 와인에 따라서 너무 실 수도 있어. 와인이나 뭐 토마토 페이스나 그런 것 때문에 신맛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 신맛이 너무 톡 쏘지만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면 돼. 나는 지금 기분 좋을 정도로 신맛이 있어서 설탕은 따로 안 넣었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국물 안에서 하룻밤 정도 식혀서 다시 먹으면 그게 더 맛있다고 알려져 있거든. 얘네가 익으면서 아까 수분을 뺏긴다고 했잖아. 그 수분을 다시 어느 정도 흡수해 식으면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나는 내일 먹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안에 있으면은 식는 게 느리니까 다른 데 담아가지고 식히면 될 것 같아.